밥은 너그 집구석에서 징그럽게 개밥 처먹듯이 처먹었으니까 밥 같은 소리 하지 말다 그러더라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오늘은 조금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일을 했던 제갓집 일이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옛날에는 첩첩이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가 일부 다처제처럼. 그래서 뭐 양반님네는 기본으로 3첩, 4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집안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어느 작용을 하느냐? 후손이 굉장히 힘든 가중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. 우리가 옛날에는 본실은 결혼식을 할 때 대청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혼례를 치르셨잖아요. 그런데 본실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면 첩실, 후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? 뒷문 작은 문으로 댕기머리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남편이 그 머리를 올려주거든요. 이게 첩실이더라고요. 이렇게 됐던 집안이었어요. 그랬는데 요 집안의 이 사건은 자기들끼리 쉬쉬했던 집안들이었어요. 그게 점을 보면서 나왔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네. 이 집이. 점을 보면서 그 안땅 기준님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너네 집은 첩실을 두고 살았구나. 그런데 너네는 본실이 제일이고 첩실을 알기를 너희들은 우습게 알고 살았구나. 근데 이 엄마는 자기는 그런 게 없대요. 당연히 모르니 없지. 자기는 없다고 나는 있다고 사올 거예요. 그럼 없다고 내비둬 이러고 말았죠.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두 번째 첩이었다라는 거죠. 첩 중에도. 그러니까 3첩이었지 이 집에는. 그러니까 본실 따로 있고 이 첩실이 별당하고 따로 이렇게 있는데 3첩이었는데 그 첩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. 이 사람한테는 자손이 없었어요. 첩실이긴 한데 뭐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반은 그 집안에서 오만 서러움을 다 받고 살았던 거예요. 두 번째 할머니는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을 이었으니까 그 자손이라도 또 있었어. 뭐 신분의 제도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 집안 자체가. 이 집안을 풀어가면서 이 할머니는 완전 원이 똘똘똘 뭉친 거예요. 집안에서 밥충, 그러니까 밥벌레라는 표현처럼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이렇게 후실이 되어서 들어와서 이 대접을 받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할머니는 몇 자리가 있었고 그래도 자식이 있었으니까 본실은 당연히 있고 요 양반은 아예 몇 자리 자체가 없었고 또 후실이 죽으니까 이 뒷문으로 또 나가대요. 후실은 또 이게 참 그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졌어요. 기울어졌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. 그러고 갔어.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. 상담을 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길래 상담을 한 사람이 뭐 때문에 상담을 또 해? 내가 이거였거든요.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하신 분이 무슨 상담을 또 하세요? 이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하신 그 얘기가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네요.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지. 계시는데 어쩌라고 내가 이랬거든. 점은 다 끝났잖아. 근데 계시는데 어떡하라고. 왜? 이랬더니 자기 남편이 누군지 보고 싶다 이거야. 우리 집안에 쉬쉬하면서 온 이 내력을 어떻게 하셨는지. 그래서 그 남편이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제 차 상담한 사람들 상담 안 해요. 그 한 얘기 또 해야 되잖아요. 귀찮게. 그래서 안 했지.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한 번만 좀 만나달라 해서 제가 만났어요. 그러면서 그 남편을 이렇게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시는 사업이 참 힘들겠다 이랬거든요. 근데 당신만 힘든 거 아니요. 이 집안은 여기에서부터 잘못됐어.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조였던 것 같네. 이 집안이 정조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집안 가세 기울어졌어. 그런데다가 너희 집에 어느 문제가 있느냐. 너희 집이 한 번 판 묘에 또 묘를 쓴 게 있어 이랬어. 대주님한테요. 왜? 대주를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.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래놓고 재수 보려고 하시면 안 되지 이랬어.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굿도 할 만큼 했고 세순단지를 모시는 게 맞다 해서 세순단지도 모셨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차마 부끄러운 얘기라 전부 다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 이러길래 모르지 어떻게 알았는지 나도. 그 얘기하니까 알았겠죠. 제 얘기 투가 그랬어요.
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업이 진짜 존폐 위기에 있는데 정말 어찌하면 되겠느냐. 당신 아버지 단명에 돌아가셨어요.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대주님 부친이 보니까 단명에 돌아가셨어. 그거는 갑자기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으로 이 양반 단명으로 시름시름 가셨다고. 너희 집이 이렇게 돼 있다고.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주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일을 한번 손을 대고 싶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. 대주, 돈이 얼마나 남아서 손을 한번 대고 싶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. 자, 내가 정말 이 할머니가 정말 한평생 우리 집 후미진 뒷뜰에서 저 양반 진짜 서름서름으로 살았겠다. 내가 여자라 하더라도 내가 이 한이 똘똘 뭉쳐 있겠다. 정말 할머니 정말 용서하시고 우리 집안에 매디매디 맺힌 서러움 이제 다 녹여주시면 안 되겠냐고. 당신이 죽을 각오로 빌 자신 있으면 구청 열어 했어요. 내가. 그 자신 없으면 구청 열지 마세요. 당신 거 대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나는. 굿비가 어디 1, 200 가지고 굿이 돼? 그러면서도 내가 했던 게 얘기가 뭐냐. 대주 그 대신 이 일이 끝나고 당신은 하루에 500배, 1000배, 100일 하세요. 이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빌지 마. 내가 이 사업문을 열어준다고 당신은 내가 이 할머니를 풀어주면 당신은 사업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0.1%도 하지 말고 나한테 구태. 그러면 열려. 내 답은 그거밖에 해줄 수 없어. 인간은 일단 불쌍해서 내가 도와는 가겠다만 공파는 그 양반이 들고 있어. 그런데 그 양반 그렇게 안 사라질 거야. 너네들은 쉬쉬해서 이 양반 옷 밖에 내전에 그냥 하나 해줬어. 마지못해. 너희들은 살아서도 조상들이 살아서도 거지 취급을 했고 없는 집의 딸이라고 거지 취급을 했고 죽었어도 너희들은 부끄럽다고 거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양반 뜻이야 이랬어요. 그 대주가 자기가 진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내가 구설했는데 구설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 쉬지 말고 절하세요. 양주부처 살라 하시거든. 그리고 아무것도 빌지 마. 당신 사업이고 나발이고 빌지 마. 그냥 내 어머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. 우리 엄마가 저렇게 서러움으로 돌아가셨겠구나. 돌아가시는 길조차 눈 감아주는 자손 없이 뒷문으로 저렇게 저 양반 저렇게 거적대기에 그냥 가셨구나. 야산에 파묻혀서 너희 집 노는 논대기 그 가수원인가 나발인가 거기에다 처묻었네 내가 이랬거든요. 너희들 이제 받아야 돼 이랬어. 내가 굿 끝날 때까지 내가 뛰든지 굴리든지 너희들은 그때 그 집에 굿이 새벽에 5시인가 6시에 끝났어. 그러니까 12시간 가까이 구설한 거였죠. 이 사람 12시간 절시켰어. 자기 울고불고 하고 마누라도 울고불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곳을 했는데 100일을 내가 그 약속을 했죠. 그 사람의 그 서러움이 어떻게 풀려. 그게 조부대에서 묻혔지 자기 아버지 대해서 묻혔지 본인까지 이래 됐는데 이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냐고. 그러니까 당대에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. 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람들이 부는데 재산이 가. 그러더니 갑자기 젊은 자식들이 죽어. 그런데 며느리라고 들어오면은 이게 살짝 미쳐. 그래서 보따리사가 나가. 이런 경우야.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묵거리를 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밥을 못 먹어서 어째라 저째라 했는데 밥은 너그 집구석에서 징그럽게 개밥 처먹듯이 처먹었으니까 밥 같은 소리 하지 마다 그러더라. 그 양반 얼마나 이게 맺혔으면. 나이가 그 양반 돌아가신 게 근 60이 다 됐던데. 그런데도 이 한이 그 집안에 그 문전에 뒷문에 들어간 그날부터 3, 40년의 그 한이 이렇게 뭉쳐져 있더라는 거죠. 내가 그 대주 보고 했던 얘기가 그거야. 한 번에서 안 풀릴걸요. 3번은 풀어주세요. 그런데 정말 내 엄마다 생각하고 당신 비세요. 아무것도 빌지 말고 진짜 내 엄마다. 당신 이러고 눈 감고 3년을 한 빌어봐.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. 근데 1년 되니까 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대요. 3년 되니까 그 같은 가산 하나하나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대요. 그런데 그 양반이 10년이 채 안 됐나 못 됐나 이랬는데 그 할머니가 하얀 옷을 딱 입고는 그 손주한테 큰절하더라. 꿈에. 그 할머니가 네가 내 자손이다. 네가 내 자손이다. 아, 눈물 나네 그 양반. 그러면서 그 자손을 그 할머니가 어떤 표적도 필요 없다.
나는 세준으로 앉을 것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다. 나를 인정해준 이 집안의 자손 너 하나면 됐다.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 집안 가산을 싹 일으키시고 꿈에 딱 선몽을 주시고 이제 그만해도 됐다. 그리고 그 양반 저는 그래요. 제자 집에 구슬하러 오시는 거는 풀어헤칠 해자 오난 원자 회원입니다. 요 회원이 끝나면 저는 우리 신도들도 그래요. 이제 부처님 전에 천도 발언하러 가. 요게 저희 만신들의 몫입니다. 그래서 그 양반 그렇게 그 길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. 감사했나 보다. 그 할머니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 보니까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